문제는 뭐예요?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어머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문학이에요. 자, 왜 제가 국어에서 이 독해부터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 입시와 연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평가 비중이 증대가 되면서 대입학생부 전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는 결국에 쓰기죠. 근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읽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 수행평가와 학생부 전형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부 국어에서 중세, 근대 국어의 의문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일반적인 내신을 볼 때에도 변별이 되는 것은 비문학 부분에서 많이 변별이 될 겁니다. 실제로 조금 이제 아직 비평준화된 지역의 고등학교나 서울, 경기 일부 학교의 이 시험 문항으로는요, 외부 기출 지문을 활용한 독서 지문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변별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대비를 할 때에도 이 독서가 상위권을 잡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능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변별의 영역. 어떤 거요? 비문학 독서. 그래서 앞으로 이 독서의 영향력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천지개벽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요, 그렇게 어려웠다던 재작년 수능의 오답률입니다. 막 어려워가지고 막 불수능이었다 하던 애 기억나시죠? 그 해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베스트 7을 꼽아봤는데요. 분야를 한번 보실까요? 독서, 문법, 독서, 문법. 결국 아이가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수능에서 변별되는 건 어디다? 독서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못 믿겠어요. 그러실까봐 제가 준비해왔어요. 6월 모평의 오답률, 7월 모평의 오답률, 높은 베스트 5 중에서 독서 부분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5개의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이 보통 독서 지문으로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습니다. 즉, 수능에서도 상위 1%의 비밀은 바로 독서 영역, 즉 독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이 필요한 걸까요? 자, 지금 지문 보이시죠? 이 지문 보시면은요, 아휴, 네, 글씨가 안 보이는 게 너무 다행스러우시죠? 빡빡해요. 이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 자체가 5문제고 제한 시간이 8분입니다. 자, 8분 안에 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5문제를 푸는데 양심적으로 문제 푸는데 1분에 한 문제에 1분씩 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요, 제한 시간 8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지문은 몇 분 안에 읽어야 돼요? 3분 안에 읽어야 됩니다. 어떤 지문일까요? 네, 이런 지문입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자,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어떤 초고층 건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다. 엄청 길죠? 자, 이건 아까 보셨던 지문의 절반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1분 30초 안에 읽으셔야 돼요. 이 지문의 주제는요, 건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구조를 몇 대 몇으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몇 학년 정도 수준일까요? 이건 고1, 3월 첫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첫 모의고사의 지문이에요. 첫 시간 지문이에요. 얼마나 떨릴까요? 중학교 때까지 이런 시험을 봐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보는데 3월 첫 시간이 이거예요. 자, 제가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기적적으로 이 3등급에서 재수해서 1등급을 받아서 의대 간 친구 말씀을 드렸죠. 그 친구가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었는지를 좀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수능 시험의 첫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 친구한테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국어는 항상 첫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첫 시간을 볼 때부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냥 안 할래.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그냥 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첫 시험 그리고 첫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아이가 이 국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고3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3, 고1, 3월 첫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지문을 1분 30초 안에 읽고 그리고 해석,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춰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 되면 지문은 더 어려워지니까요.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의 실태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설명회에서 이런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 자, 2016년에 이 AI가 전체 수험생 중 상위 20%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보내드린 뉴스 정보에 의하면은 올해 우리나라 AI가 성인의 말하기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말하고 듣기 시험 능력을 뛰어넘었는데요. 그 1위를 차지한 업체가 LG입니다. 지금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LG, 인공지능, 국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요. 성인의 학습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2016년에는 AI보다 학습 능력이 뒤처진 인간 수험생이 80%나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은 AI보다 떨어지는 수험생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읽기 분야의 학업 성취도가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자, 이 떨어지는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건요. 하위권 아이들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교과서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어에서는 읽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영어는 왜요? 자, 이 노트 한번 보실까요? 이 노트를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코칭을 진행한 친구의 노트인데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 친구가 영어 해석을 한 일부를 보시면은요, 이 해석 지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써놓고 그 아래다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추가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동 결정은 그들만의 이동 비용에 기반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을 네이버 팝하고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네이버 팝하고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추가 차량의 탑승자에 의한 여행 결정은 개인 또는 내부 여행 비용에 근거한다. 아니, AI가 성인보다 독해 능력이 좋다면서요? 네, 아직 해석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밀릴 시간에도 사람들이 왜 차를 가지고 나가냐면요. 내가 여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동을 결정할 때는요. 나만 간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까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냐면요. 이 친구 캐나다 어학연수 2년이나 했는데도 지금 해석이 이런데요. 이건 친구의 학습 능력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우리 학습 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의 지문 보시면은요. 이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지문인데요. 지문 자체가요. 아예 뭔가 의미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요. 이렇게 중등부로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길이가 길어지면서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요. 즉 바꿔 얘기하면은요. 초등부 때에는요. 회화 중심, 생활문 중심이고요. 의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히 독해 능력이 필요가 없었지만 갑자기 중등부로 넘어가면서 복문이 나오고 그리고 절을 이어진 문장 등이 등장하면서 이 독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어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독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은 어디에서도 진행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영어 진도만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되다가 고등학교 때는요. 지금 보시는 지문이 사실은요. 고1 모의고사 영어 영역 지문입니다. 문장만 좀 읽어드릴게요. 상점 안에서 벽은 매장의 뒤쪽을 나타내지만 마케팅의 끝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품 판매업자는 종종 뒷벽을 좌석 사람을 끄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땡땡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자, 의미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영어로 듣고 읽고 풀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해석 지문은 심지어 EBS 정식 기출 해설 지문입니다. 자, 어머님. 옛날에 20년 전에는요, 나 때는 말이야. 어휘랑 수거, 문법, 문장구조 이해, 그리고 듣기, 뭐 좀 더 하면 열심히 하면 회화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것만 해주면 됐지. 뭘 더 해줘야 돼? 뭘 더 해줘야 돼요? 높아지는 지문 수준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에 독해예요. 근데 나 때는 그런 거 안 했어. 왜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교과서 지문이 부모님들 때는 있었잖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갖춰진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지문이 없잖아요.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독해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자, 수학 공부. 수학에서는 진도 따라잡기 바쁘죠? 진도 못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수포자 됩니다. 자, 근데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중등부 서술형 평가랑 수행 평가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등부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문제 자체입니다. 이건 지필 평가의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짱구, 맹구, 영구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출발 직후 제일 앞서 나간 사람은 영구,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 자, 이거를 진짜 실제 문제는요. 아나운서처럼 네가 주관식으로 서술해봐입니다. 짱구, 영구, 맹구만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어본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을 제대로 읽어본 친구들은요. 이런 문장을 써 내려가요. 이 친구 몇 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실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제가 안 믿으실까 봐요. 아이가 쓴 문제, 지문 답 자체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라서 글씨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빽빽하게 다 채웠었죠. 그래서 이 어머님은요, 독해학습 그러니까 수학학원이었는데, 수학학원에서 이 독해학습을 병행해서 진행한 학원이었는데요, 너무 만족해 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니, 수학에서 무슨 독해야? 그러시다가, 아이가 이렇게 써온 답안을 보시고, 어머, 세상에, 내가 이걸 몰랐네. 아, 그래, 읽히고 써야 되겠네 싶어서 너무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자, 수학 선행도 중요해요. 연산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실게요. 막 수학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원점5와 점 1,1을 지나가는 원이 X축과 접하고 있는 것을 1번, 4번 중에서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 답이 막 여러 개일 것 같죠? 그런데요, 자, 보실게요. 정답은 1번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실게요. 원점 5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원점 5를 지납니다. 그리고 점 1,1을 지나간대요. 점 1,1을 지나가면 1, 2, 3번 다 지나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원이래요. 다 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래요? X축과 접하고 있대요. 정답 하나죠. 몇 번? 1번. 자, 이게 수학 문제입니까? 근데요, 정답률 보실까요? 중학생도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의 정답률이 중등부 19%, 고등부 32%에 불과합니다. 이거 고1 과정이에요, 어머님. 근데요,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32%만이 이 문제를 맞춘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고3도 45%밖에 못 맞춥니다. 수학 선행, 중요하죠. 연산 반복시키는 거 중요하죠. 내신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읽기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 읽어서 틀리는 아이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가 이제 아프시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아요,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요. 이건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서울의 모 중학교 아이들의 영어 중간 기말고사 합산 성적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는 2019년 자료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자료는 2020년 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확대되고 난 이후에요. 원래는 하위권이 이 40점 미만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중위권, 그 다음 상위권. 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위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정규 분포가 당연한 건데 지금 중위권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너무 재밌죠? 중학교니까 아이들 공부 안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이번에 국정조사 자료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6월 모의평가 원점수에서요.
2019년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받았었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이 파란색, 2020년이 주황색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90점 이상을 받은 아이들이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늘었어요. 그쵸? 아니, 애들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 공부 못한다면서요. 근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40점 미만 친구들도 늘었어요. 국정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이러한 학습의 양극화가 점차 더 심각해졌다고 하고요. 이건 아이들의 학습 공백으로 남아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입시를 치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상황 안 좋아도요, 공부할 놈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공시대라고 하죠.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